예, 반갑습니다. 명문 카이스트에 와서 그것도 수리과학과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청해 주신 김성호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실제 이거를 페이지를 넘기려면 그냥 이걸 해야 되나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으네. 이제 어떤 실제 자료, 실제 문제에서 모티베이트가 된 거였습니다. 제가 2008년에 그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요. 2008년에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전에 이제 2008년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뭐 외부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선거에서 이제 선거 예측날, 선거 당일날 이제 출구조사하고 그러면 그때 막 인터뷰, 교수님한테 인터뷰하고 그럴 때 그때 제 얼굴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는 이 문제를 바빠서 이제 생각을 못 했어요. 이제 여기 분명히 좀 해결돼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을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아이오와라는 아주 그 시골의 조용한 동네에 가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 둘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기나긴 겨울, 아이오와의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면서 이제 생각해서 이제 해결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데이터는 실제 자료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최신 자료를 했는데 저는 모티베이트 됐던 거는 이제 2006년 자료였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출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번 6월 4일 날, 또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6월 4일 날 선거가 있으면 이제 투표소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투표소에 이제 조사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투표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6명에 한 번씩 또는 7명에 한 번씩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이제 접근합니다. 주로 이제 남자한테는 여자가 접근하고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접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당신이 뽑으신 그 후보를 이제 이렇게 찍어달라고 이렇게 무기명 박스 같은 데다 이렇게 찍어달라고 해줍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카운트해서 그거를 카운트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그 자료예요. 어느 한 그 선거구 강동갑인데 그거를 모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됩니다. 보시면 아마 이게 새누리당이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고 맞나요?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제 무소속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응답 거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20대 남자 중에서 샘플로 토탈 240명이 이제 접근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봤더니 이 20대에서도 새누리당이 꽤 많네. 아무튼 뭐 이렇게 리퓨저리 많죠, 그죠? 특히 이제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그냥 자기 그거를 해요. 근데 보시면은 비율은 마찬가지인구나. 뭐 응답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무응답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총 4,473명의 샘플 중에 745명의 응답 거부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응답 거부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그러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죠. 얘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근데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버리겠는데 부분 정보가 있는 거예요. 피메일이라, 그죠? 남자다, 여자다. 또는 뭐, 이렇게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외모를 보고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그죠? 저는 어떻습니까? 자, 30대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기존의 방법은, 이것도 되네? 좀 전에. 이거를 뒤로는 못 가고 앞으로만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통계가 선거 예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바로 뽀록이 나잖아. 예. 그거는 정말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값을 모르니까 나중에 좀 이상한 것 같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이 그동안 바뀌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게 이제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는 5시에 끝나고 1시간 동안 집계를 쫙 해가지고 6시에 방송국으로 보내줘요. 그럼 6시에는 이제 6시 뉴스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새누리당 압승,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몇, 이렇게. 그리고서 9시면은 또 이제 다시 참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강동갑인가? 거기서 송동갑인가? 거기서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고요. 최종 결과고, 요걸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런 그거를 안 했으면, 어저스트먼트를 안 했으면, 파티 B가 이겼죠. 그죠? 그런데, 근데 실제는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요것도 어저스트먼트를 해주면, 보세요. 해주면 어떻습니까? 약간 나아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요거보다는 그래도 참값에 가까워졌죠. 그죠? 참값에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죠. 그죠? 뭔가 부족하죠. 스틸 이 승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연령대별로 하더라도 아직까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별, 연령대별로 설명되지 않는 무응답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드신 분이 뭐 응답을 거절하는 게 더 높다. 그런 것도 물론 반응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그거 외에 그걸로 우리 외부에서 관측되지 않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에 가서 이제 제가 도를 좀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를 맨 끝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떤 이론적인 거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이제 이 방법, 제가 새로 제안한 방법으로 하면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진 데이터만 골랐겠죠, 제가? 네. 아무튼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 도망가지 마시라고 드릴 말씀입니다. 자, X, Y 뭐 이렇게 보통 수학에서도 그렇겠지만 통계학에서도 이제 X, Y 뭐 염색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파라미터 X, Y의 X, Y의 함수이지만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관심 모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example로 하자면은 A당을 찬성하는 비율, 그죠? 사람들의 비율. 뭐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파라미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그 랜덤 베리어블의 이 U라는 펑션을 디파인 한 후 그것의 기대값에 이퀄 0으로 놓고 세트해서 풀어준 그 솔루션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많은 통계학적인 그 파라미터들이, 통계학 모델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실제로 이러한 것의 솔루션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적어도 asymptotically,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거에 한정 지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가정을 하려고 그러면 x는 항상 관측이 되지만 y는 subject to missingness, 무응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y라고 부르면 그 y가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지시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응답을 했으면 1, 아니면 0을 갖는 지시 변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가 0이면 그죠? 델타가 0이면 y가 없는 거야. 자료가 y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많이 하는 방법론이 뭐냐면 파라미터 세타를 풀기 위해서 세타에 대한 추정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가중치를 어떤 wi라는 어떠한 가중치를 써가지고 그 가중치를 써서 그 가중치를 사용한 이 이퀘이션, 그죠?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세타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가중치를 쓰냐면, 보세요. 이제 일단 우리는 델타가 0인 거는 y가 관측이 안 되는 거니까 버리는 거죠. 그죠? 버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면 그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아까 no adjustment, 그 example에서 no adjustment랑 동일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그 age, 그죠? 연령대 성별로 그 adjust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반영을 해서 가중치를 약간 좀 조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그죠? 델타 기억나시죠? 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봐서 이 델타에 대한 평균을 조건부 기대값을 생각하는 겁니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생각한 후에 그것의 역수를 사용하면, 그것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면 그 솔루션은 컨시던트하다. 다시 말해서 참값으로 수렴한다. 확률적으로 수렴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그 델타의 그 메커니즘을 트루 델타라는 것은 이제 응답이니까 응답에 대한 트루 메커니즘을 모르지만 그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관측되지 못하는 유전 브레인의 어떤 펑션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관측을 못하지만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서 그 파이i죠. 파이i의 역수를 가지고 웨이트를 사용한 것의 솔루션도 역시 리저팅 이스티메이터가 컨스턴트합니다. 그러니까 참값을 수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less efficient.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학에서 주로 이피션트하지 않다는 얘기는 분산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베리언스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베리어빌리티가. 그러니까 둘 다 이것을 사용한 가중치랑 그러니까 이 가중치랑 이 가중치랑 실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냐면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한 것이.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이게 굉장히 뭐냐면 굿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리스판스 메커니즘은 알 수가 없거든요. 진정한 리스판스 메커니즘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응답을 안 하는, 그죠? 응답 거절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 관측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함수일 텐데 그걸 어떻게 관측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변수가 X, Y니까 그걸로만 모델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모형을 좀 단순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리스판스 메커니즘이 X와 Y의 함수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 함수의 펑셔널 폼은 알려져 있지만 그 펑셔널 폼을 결정짓는 데에는 어나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확률이니까, 그죠? 0과 1 사이의 어떤 확률 값이니까, 그러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통계 확정 모형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이것은 이제 unknown parameter p들의 함수이죠. 그죠? 하지만 이 형태는 이렇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모형을 세우고, 리저너블한 모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의 모수를 추정을 합니다. 파라미터를 p를 추정을 해서 그것을 p 햇이라고 한 후에 그 햇을 집어넣어서 그것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세타에서 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 모형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모형이 맞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죠? 이 모형이 리저너블한 모형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리고 이 추정된 파라미터가 이 리스판스 모델에 대한 이 파라미터가 컨스턴트하다는 그 조건 하에서 이 솔루션이 컨스턴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빅피처인데,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설명드림으로써 이제 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콜로퀴움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머시너리잖아요. 하나 일종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형을 세우고 거기서 p를 추정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걸 다시 풀고, 이런 어떤 그 공정이 있는 거잖아요. 공정이 있는데, 그럼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의심해 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어떠한 걸 의심하고 있는. 첫 번째 의심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죠. 이게, 그쵸. 뭐냐면, 이게 항상 존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존재하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통계에서도 이제 수학 흉내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찾고 싶은 거죠. 어느 경우에 이런 게 존재하겠느냐. 사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하기도 어렵고, 존재하는 게, 보통 이제 존재하는 거 증명하는 게 어렵고, 존재하는 거 증명이 되면은 찾는 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이제 쉽죠. How to estimate the paramet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그것의 통계적 성질은 뭐냐. 그죠? 세 번째는 그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이스티메이터가 있으면 그 이스티메이터의 어떤 통계학적 성질은 뭐냐. 뭐 정규분포로 가느냐, 뭐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표본 커질 때. 뭐 그러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냥 노력을 해보죠. 뭐 베이직 셋업. 이제 이러한 식의 문제에서 통계학에서는 이제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발생시킨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파라미터로 캐릭터라이즈를 한 후에 자료로부터 그 모델이 얼마나 자료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모델 중에서 어떤 게 개연성이 가장 크냐라는 문제로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그죠? 자료는 하나지만, 나한테 있는 자료는 딱 주어졌지만, 이제 모델은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직관적으로 어떠한 모형이 가장 이 자료를 주었을 확률이 높겠느냐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이제 likelihood 우도 함수 이제라고 해서 R.A. 피셔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뭐 그전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그 방법론을 정립한 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미싱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likelihood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Y에 대한 모델이 있고요. Y에 대한 모델이 있고, X는 일단 다 관측이 되는 거니까 X에 대한 모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y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델타에 대한 모형은 이제 컨디셔널 xy가 주어졌을 때 델타에 대한 컨디셔널 모델이죠. 그랬을 때 이제 likelihood는 뭐냐면 결국 데이터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델타가 1인 경우에는 x도 관측되고 y도 관측되고 델타도 관측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조인트 덴서티로 나옵니다. 하지만 델타가 0인 경우에는 y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아웃을 시켜줍니다. 이제 일종의 마지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거를 y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테그레 주변 함수를 계산해 주는 거죠, 결국.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어떠한 경우에 아이덴티파이를 추정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블 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구 변수를 이제 어떠한 경우에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게 저하고 이제 그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준 샤오랑 교수랑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나온 건데 좀 어려우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추정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추정했느냐, 그죠? 이제 그러한 문제에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제안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떠한 메소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참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델타에 대한 모형이 맞다고 치면 이것에 기대한 기대값이 델타에 대한 그 기대값이 이 아래랑 같아져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 취해주면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캔슬 아웃이 돼요. 그래서 이게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의 솔루션, 그러니까 이 전체 이퀘이션에 대한 기대값이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퀘이션 어떤 그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이퀘이션, 그것을 이제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의 기대값이 0이 되면 적절한 조건 하에서 그 솔루션, 이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그 참값에 컨버지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한 방법인데 뭐냐면 문제는 항상 뭐였냐면 y가 관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델타가 0인 경우에는 관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델타가 0이면 관측이 안 되는데 이거는 식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델타가 1이면 y가 관측되니까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델타가 0이면 y는 모르지만 어차피 상관없어. 얘가 0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랑 같으냐, 이제 식의 개수가 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그젝트 솔루션은 안 나오고, 이제 그걸 이제 이코노메트리에서는 오버 아이덴티파이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제너럴라이즈 메소드 모먼트를 쓰면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어떠한 리그레션 모형에서 이 리그레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y가 미싱이 있고, 그리고
y가 미싱이 있고 이 리스판스 메커니즘이 y에 디펜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리스판스 메커니즘이 y에 디펜드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이그노러블이라고 하는데 y에 디펜드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거는 아주 뭐 80년대, 90년대 다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다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무응답하는 것 자체가 그 변수에 디펜드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선거 이그젠플이 그런 거죠. 뭐냐면 새누리당을 찍은 사람이냐 통합민주당을 찍은 사람이냐 그거를 물어보는데 그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특정 정당을 찍었다는 이유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왜냐면 그게 굉장히 민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거는 통계학에서는 나름대로 난제 중에 하나예요. 뭐 수학에서는 난제가 많겠지만 통계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좋은 방법론을 제공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푸는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언제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의 가장 실마리는 뭐냐면 이 모델 자체를, 리스판스 모델 자체를 약간 스파르스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Y의 디펜던스는 허용을 하되, 지금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X2는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이그노러블에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문제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은 거야. 자료가 주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모형을 약간 심플리파이드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왜냐 Y 디펜던스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나름대로 하나를 빼줘야 돼요. 나를 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선거 관련해서 생각하자면 에이지 그룹, 섹스, 그 다음에 파티, 그죠? 그러면 뭘 제일 빼는 게 리저너블 하냐면 성별을 빼는 게 제일 리저너블해요. 성별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연령대는 차이 나잖아요, 그죠? 연령대는 차이 그걸 빼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분석할 때도 이제 그 젠더는 뺐습니다. 젠더는 빼고 에이지 그룹하고 이제 파티를 넣어가지고 모형을 세워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뭐 non-response, instrumental variable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그젠플에서는 뭐냐면 델타 i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3개고 이제 미지수 개수가 이게 참 벡터일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이 솔루션이 이 이퀘이션을 이제 푸는 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솔루션이 exists almost surely if 이것이 뭐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미분한 것의 기대값이 풀 랭크여야 되고 true value 해서 풀 랭크여야 되고 뭐 그러한 어떤 미니멀 레귤러티 컨디션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x2가 벡터면 식의 개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셉트, 이 모형에는 인터셉트랑 x1이랑 y가 들어가는데 이건 인터셉트랑 x1이랑 x2가 들어가니까 x2가 만약에 뭐 여러 개면은 식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메소드 모먼트 방법을 사용된다. 그게 지금 제가 몇 시부터 시작했죠? 4시 반, 그죠? 조금 천천히 하지, 좀 빨리 해야 되겠군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그지스팅 메소드고요. 이제 지금이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띄었지?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의 방법은 GM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메소드 오브 모먼트 어프로치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기대값이 0이 된다는 것에 착안한 방법론이니까 사실은 이쪽 함수가
뭐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뭐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옵티말 H를 찾아내는 문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트라이 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소드 오브 모먼트 어프로치는 이피션시가 떨어집니다. 통계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보다는 이제 맥시멈 라이크드 어프로치가 항상 더 이피션트 하거든요. 왜냐하면 라이크드를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모먼트 인피니트 디멘저널 모먼트를 생각한다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맥시멈 라이크드 어프로치 방법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다시 그래서 이제 likelihood 함수를 다시 봤어요. likelihood 함수를 다시 봤는데 일단 관심 있는 모수가 여기서는 fee니까, 그죠? 리스판스 메커니즘에 대한 그 파라미터 fee니까 이 fee에 대한 함수를 보고 일단은 y 기분 x를 안다고 치고 이제 문제를 좀 단순화시켰죠. 그리고서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찾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스코어 펑션의 컴플리트 샘플 스코어 펑션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의 솔루션 이퀄 0으로 놓고 푸는 솔루션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요것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somehow 계산을 한 후에 이 식을 풀어주는 문제로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스코어 펑션 죄송합니다.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통계학을 안 드시는 분이 많았을 테니까 이제 스코어 펑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그 덴서티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런 걸 풀려면 그죠? 뭐 대충 미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미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로그 덴서티에서 로그 취해서 미분해 준 게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덴서티를 로그 취해서 미분해 주는 서 0으로 놓고 푸는 거랑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에 인테그레이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종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코어인데 스코어가 이제 델타가 1이면 y가 다 관측되는 거니까 스코어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델타가 0이면 결국은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조건부 기대값, 스코어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결국 스코어를 이제 이 분포는 뭐냐면 y 기분 x and 델타 equal 0라는 분포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면. 그럼 이제 약간 컴퓨테이셔널 문제가 좀 생기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이제 두 가지 문제죠. 이 모형도 잘 모르고 그죠? 이 모형도 모르고 또 이걸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것도 좀 자신 없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 어프로치는 이제 이 모형을 이제 세웁니다. 파라미터로 어떤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서 세워서 이제 세타와 피를 같이 푸는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걸 이제 뭐 EM 알고리즘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랑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거랑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는 거 있는데 이제 이러한 방법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목표는 이걸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 조건부 민 스코어 펑션을 계산하는 거였는데 민 스코어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파라메트릭한 모형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라메트릭 모형을 할 수 있는 흔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y 기분 x에 대한 모형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흔히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럴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 몬테카를로 컴퓨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EM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요거 투 프라블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 이렇게 미싱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모형을 스페시파이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테그레이션 계산하는 게 컴퓨테이셔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문제 1, 문제 2가 되는 문제 1, 문제 2.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레미디가 이제 나옵니다. 레미디는 뭐냐면 첫 번째 y 기분 x에 대한 모형을 파라메트릭하게 세우지 말고 y 기분 x에 대한 모형을 세우지 말고 y 기분 x n 델타 이퀄 1에 대한 모형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단 요게 세워진다고 치고 그러면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베이지 정리 똑같은 베이지 정리인데 앞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오브젝티브죠, 그죠?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인데 그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F1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F1에서. 그게 앞에 거랑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거랑 이렇게 다릅니다. 앞에는 여기서는 F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Fy 기분 X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F1이라고 하면 Fy 기분 X and 델타 이퀄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을 얼마나 지금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더 레미디라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왜 레미디야 딱 이렇게 그런 질문이 속으로 드신다면 말씀하지 마세요. 뭐 제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y는 관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y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여러분 y는 관측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관측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y랑 x랑의 관계식을 세우고 싶은데 y가 관측이 안 되면 그 모형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면 좋으냐? 이거는 뭐냐면 델타 이퀄 1인 집단에 대해서만 내가 모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y 기분 x. 이거는 항상 세울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모델 다이그노스틱이나 이런 게 가능하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내가 x랑 y를 다 관측을 하니까 어쨌든 이 관계식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스페시피케이션 에러는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학적 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세우는, 그러니까 미싱이 있을 때 이 모형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모형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싱이 없는 자료니까. 이 자료는 델타 있고 1이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이 그 가정을 좀 더 약화시킴으로써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무응답자의 조건부 분포는 응답자들의 조건부 분포들 곱하기 some function of x and y인데 그것은 as 아까 이거 결국은 뭐죠? as죠, 그죠? 무응답 as. 그러니까 무응답자에 비해서 응답자가 얼마나 이 상대적으로 그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걸 x, y의 함수로 해줌으로써 그 덴서티를 이제 그 상대적 그 비를 계산을 해서 그게 이제 무응답
무응답 경향이 막 높아지면 거기로 이렇게 덴서티를 또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틸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틸팅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익스포넨셜 그리고 이게 뭐 로지스틱 리그레시면 이게 익스포넨셜 펑션이 돼서 뭐 익스포넨셜 틸팅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도 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논문을 썼냐면 요거는 이제 난파라메트릭 리그레션 같은 걸로 그래서 난파라메트릭하게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라메트릭 모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세마이 파라메트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세마이 파라메트릭 뭐 mean estimation 언더 난이그로 나뉘어서 뭐 페이퍼를 싣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거 몬테카를로 이제 오케이 이걸 이제 바이를 했어요. 그래 이걸로 계산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인테그레이션을 몬테카를로 안 쓰고 뭐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그런 거거든요. 언컨디셔널이면 되게 쉬워요. 언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결국 그 관측치들의 그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 가지고서 그냥 서메이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해주면 되는 건데 항상 컨디셔널이 어려운 거거든요. 컨디셔널. 왜냐면 이 컨디셔널 이 조건부로 했으면 이것에 이 xi 특정한 xi에 대해서 y 값이 여러 개가 없기 때문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분포를 잘 맞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얘기입니다. xi가 없었다면 컨디셔널이 아니면은 그냥 인테그레이션은 그냥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해주면 되는데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관측된 거 가지고 그냥 에버리지 해주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는 컨디셔널이니까 얘를 언컨디셔널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마지널 덴서티거든요. 마지널 덴서티. 마지널 덴서티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게 컨디셔널 덴서티인데 이게 지금 컨디셔널인데 Q 타임스 이 레이시오 텀에 대한 마지널 익스펙테이션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널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 덴서티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럭키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 마지널 분포 마지널 x가 1인 경우에 xi들에 대해서 다 썸을 해주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클로즈 폼으로 그러니까 MC 같은 거 뭐 몬테카를로 같은 거 안 쓰고도 그냥 클로즈 폼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성공하려면은 파이 함수에 대한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파이 그 리스판스 모델은 맞다고 그거는 이제 예. 바이를 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맥시멈으로 우리가 최대한의 효율이 있는 추정을 하겠느냐는 그 문제는. 예. 그런데 그 모델을 어떻게 베리파이 할 수 있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F1 Y 기분 X는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시간이 한 10분 좀 넘고. 네네. 10분 넘게 되니까 한숨이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감마 햇을 추정을 하고 감마 햇을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얘를 이 컨디셔널 덴서티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보통 이제 모수적 모형을 써서 이제 추정을 하겠죠. 적당한 모형을 세워서 잘 추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플러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야. 그냥
한 다음에 근데 살짝 어려워지는 부분이 요 아즈가 언노운 파라미터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지금 여기 있는 p랑 여기 있는 p랑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p는 내가 맥시멈으로 ML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싶은 p이고 이 p는 사실은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그런 p죠. 중간에 나온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게 이제 EM이 되는 겁니다. 이걸 넣어주고 해서 이걸 풀고 또 다시 넣어주고 풀고 해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스텝 1은 리스판딩 파트를 이용해서 모형을 세워서 파라미터를 감마를 추정한 후에 그 감마를 플러그인을 해서 p에 대해서 풀고 그 p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 프로페시티 스코어를 써서 이제 세터를 추정하면 이것이 난이거더러블 난리스판스에 해당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약간 조금 더 좀 더 강론도 들어가서 이제 x가 카테고리컬이면 사실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풀리 난파라메틱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컨디션스 파트면 사실 난파라메틱 커널 스무딩 같은 테크닉을 사용해서 할 수는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 이 모형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센서티브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이스티메이터의 어떤 그 통계학적 성질, 어심타틱 노멀 러프라든지 어떻게 베리언스 추정을 하겠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했고요. 예, 그 디테일한 거는 여기서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또 우리가 X는 다 관측이 됐으니까 또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임포즈 해가지고 좀 더 이 프로페시티 이 웨이트를 좀 더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통계학에서 캘리브레이션 웨이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적 어심타틱 프로퍼티인데 이거는 뭐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뉴메리컬한 결과만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안하신 거에서 보면 빅 O 펑션을 그 제시한 게 굉장히 괜찮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어셈션을 조금 더 둘 다 가정을 다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하나는 좀 확실한 데서 과정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예. 미싱 파트 델타 연인 파트 조건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특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델타가 1인 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기 뭐야 그 비고로 예. 함수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하면서 여전히 그 델타가 0인 조건을 했을 때 그 특성을 갖추기 한 그 포뮬라가 예. 사실 뭐 아이디어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의외로 예 간단하면서 좀 그래도 어셋터블한 수준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뭐 미싱 앤 랜덤 즉 이그노러블이라고 가정을 한 방법론과 그리고 코덴 창의 방법론과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방법론과 그 다음에 제안한 방법 플러스 캘리브레이션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그 X에 대해서 그 모먼트를 매칭해주는 그런 걸 한 걸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X랑 Y의 관계가 리니어인 경우 좀 리니어가 깨지는 경우 뭐 이런 등등으로 나눠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셋업은 좀 전에 그것을 이제 어떤 셋업으로 했는지 되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단순한 모형을 했습니다. 리얼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그냥 시뮬레이션은 그냥 간단한 형태로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건 뭐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당연히 바이어스가 생기죠. 그 미싱 지금 시뮬레이션 셋업 자체가 미싱 앤 랜덤이 안 되는 셋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판스 메커니즘이 y의 개수가 0.7이니까 y에 디펜드하는 그런 셋업이니까 이걸 0이라고 놓고 어떻게 계산하면 당연히 틀리는 거고요. 당연히 틀리지만 이제 바이어스 측면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되지만 저희가 더 베리언스 측면에서는 더 이제 줄어든다. 왜냐하면 저희는 likelihood 베이스로 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이 재밌는 이 fit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y의 개수 아닙니까? y의 그 회귀 개수니까 그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로써 우리가 ignorable 하냐, non-ignorable 하냐에 대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 2도 뭐 마찬가지인데 시나리오 2는 이제 non-linear가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상당히 이 efficiency를 비교를 해보면 베리언스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 측면에서 보면 저희 방법이 훨씬 더 작습니다. 자, 출구조사로 가서 자 이제 보세요. 좀 사기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가까워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또 시비를 걸까봐 뭐냐면 이거는 강동갑 하나만 뭐 다 해보고서 잘 나온 것만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울에 죄송합니다. 서울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서울 전 지역 4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서울의 전 지역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얼마나 이게 뭐냐면은 이제 1등만 그죠? 1등 그냥 무조건 그걸 해서 1등을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서 이제 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에 새누리당 의석이 16개고 민주통합당이 30개고 통합진보가 2개인데요. 우리 소속이 때 그냥 기존의 방법으로 하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죠? 16개를 10개. 예. 이게 출구조사가 무응답률이 상당히 2012년에 18%였어요. 서울 지역. 예. 꽤 높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18%가 사실은 미싱 앤 랜덤이 아니라 상당히 난이그노러블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완벽하게 맞췄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그죠? 이거를 6석 차이라는 거를 저희는 1석 차이로 맞췄습니다. 예. 대단하네. 예. 아니 뭐 좀 여기서 좀 틀리긴 했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이 난이그노러블 미싱을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이번에 6월 4일 날 그 JTBC에서 이제 그 이건 출구조사는 아니고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또 하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선거 예측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뉴스를 잘 보시면은 제가 한 번쯤 나와서 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예, 부담도 엄청 되고 예,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게 선거 예측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난이그널 미싱에서 맥시멈 라이키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덴티파이드 컨디션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키 아이디어는 y 기분 x and 델타 이퀄 1에 대한 모형을 사용해 줌으로써 어떠한 그 로버스트니스를 좀 얻으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메소드 모먼트보다는 훨씬 더 에피션시 측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서베이 샘플링이나 이런 실제 그런 자료에서도 충분히 사용하다는 거. 그다음에 향후 연구 주제로는 어떤 이 모형을 난 파라메트릭 리그레션 같은 거를 좀 써서 하는 방법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옵저블 라이크가 계산이 되니까 뭐 이제 AIC, BIC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모드 셀렉션 그다음에 난 이그노러블인지 아닌지를 먼저 테스트한 후에 테스트에서 리젝트하면은 이그노러블로 하고 뭐 이렇게 프리테스트 이스티메이터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싶은데 뭐 시간은
시간이 한국에서는 시간이 없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이오와에서 좀 볼까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